서울 강남의 한 야산입니다. 최근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둘 세워진 마네킹들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보시는 것처럼요. 마네킹들은 어우. 정말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마네킹. 예, 그냥 뭐 밤에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귀신놈이 생겼어. 이 길로 요즘에 잘 안 갈라놓는다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누가 이런 마네킹을 야산에 가져다 둔 걸까?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슈포차 Q에서 취재했습니다. 무슨 극기 훈련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게 있어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둘레길을 걷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길로 다니는 발걸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신년스럽죠. 귀신놈이 생겼어. 그러니까 누가 진짜 나쁜 선택한 건 줄 알고 진짜 놀랐어. 이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낮에도 이렇게 무서운데 밤에는 더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두세 개였던 마네킹이 열흘 만에 4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머. 무엇보다 이렇게 섬뜩한 모습을 한 마네킹이 야산 맞은편에 위치한 학교에서도요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우, 안 되죠. 마네킹 걸린 거 보셨어요? 예. 저희 학교에서 너무 잘 보여줬어요. 하늘 좀 보려고 이렇게 딱 삼쪽에 딱 보고. 누가 다음 치마 입고 있는 한복처럼 마네킹들 말고. 저쪽에 엄청 잘생겼어요. 너무 무서워. 잘못할 것 같아요. 저쪽에 뭐냐? 근데 이 친구들도 좀 무서운데요? 문제는 이 야산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을 오고 가는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 여기 데모산에 마네킹 설치된 거는 알고 있으셨죠? 예. 뭐 유선 뭐 이런저런 매연해가지고 한 5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거 혹시 그럼 누가 설치한 건지도 아시나요? 토지주가 설치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어요. 마네킹과 관련한 민원만 약 50여 건에 이른다는 관할구청의 답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 사람이 다름 아닌 토지주라고 하죠. 그 토지주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던 제작진은 그 순간 큰 소리가 들립니다. 없잖아 이거. 구청에서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는 거. 주민들한테 이거 혐오스러워서 이거 되겠어 이거. 여기다 학교도 있고 말이야. 구청에서 그러니까 아니 방법이 그럼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어떤 방법? 아니 좋은 방법이. 아니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주민들한테 이거 혐오스러워서 이거 되겠어 이거.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해당 야산의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여기 땅 주인분 되세요? 예예예. 아, 안녕하세요. 네. 가만 있어봐. 얘가 지금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일로. 촬영 당일 당나귀를 끌고 온 토지주 정한영 씨.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걸까요? 반려동물이죠. 이제 강남 스타일로 이제 좀 이쁘게 이제 빗질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시골에서 와서 지금 촌티가 나네. 일정한 간격으로 마네킹을 세우고 또 옷까지 입히는 정 씨. 이런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계 표시로 예 허수아비 두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마시라고. 사유지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그는 이를 막기 위한 자신의 표현이자 시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 지금 표지판 자체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서울 둘레길 4코스예요. 예, 수서역에서 쭉 서울 둘레길 4코스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저희 땅이 정상의 거의 90%까지 해가지고 2만 평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시민들은 아니 당연히 지금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내가 둘레길을 도는데 네가 왜 혐오스럽게 마네킹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저대로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양보해 주세요. 서울시가 이제는 알려줘야죠. 이제 사유지니까 들어가면 사유재산에 대한 이건 침해잖아요. 엄연히. 자, 그러니까 그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둘레길의 일부 구간이 자신의 사유지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2020년 7월 1일 전까지는 이게 공원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돼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서 공원을 만들겠다 서울시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일몰제에 의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부터 0시부터 예, 공원은 아닌 거죠. 엄연한 사유지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곳은 도시공원 개발 제한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원을 짓지 않은 채 사유지를 제한하는 건 불합치하다고 판결을 했고요. 이에 따라 2000년 7월 공원 조성이 안 될 시에 제한을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겁니다.
해당 야산의 토지 주인 정 씨에 따르면 2013년 500명의 투자를 받아 여기는 10억 원의 이 땅을 매입해서 곳입니다. 사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다시 한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탄소 그 결정 이후에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그런 제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 즉 개발 행위를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동일하거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도시공원을 지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그 결정도 반하지 않는 그런 중간적인 입장의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매수할 당시부터 숲속 유치원을 만들자. 그 유럽식의 선진국에서 하는 그 숲속 유치원을 처음에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숲속 도서관을 하자. 그래서 많은 컨텐츠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또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설계도 하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500명이 8년 동안 가졌던 꿈을 저희는 이제 지금 접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 책임감이 크죠. 이 부지의 개발이 제한된 건 지난 1970년대. 그러니까 정 씨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이미 개발이 제한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때를 써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정 씨는 억울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가 한 1,1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좀 더 나오겠죠. 이제 공시가 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종부세가 6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제가 지금 소유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소유하기 싫으니까. 예,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해당 야산은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묶였다는 정 씨. 이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서울에만 69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적으로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의무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된 거는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 지정됐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수반되는 야산도 막대한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도시공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자체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체제에서 보면은 뭐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 시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가진 국민, 시민들은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두고 좀 최대한 신속하게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좀 이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와 토지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2년 걸린 거 저거 사내 보여? 합동이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는 몰라도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